자, 우리 지난 6월 모의평가 미적분 문항 번호별 난이도 분석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이제 해설을 선생님이 미적분 해설을 선생님이 했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특강에서 이 표는 사실 보여드렸던 표예요. 근데 굳이 다시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자, 한번 보세요.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적분법이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단원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총 문항수 8문제의 구색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법에서 무려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능에 반드시 출제된다,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문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26번 있었어요. 26번이 바로 등비급수의 활용이었습니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죠. 아무래도 3점짜리, 뒤에서 두 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3점짜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만약에 수능에요, 이 26번 이 문제가 28번으로 만약에 출제가 됐다, 4점짜리로. 그럼 조금 더 난이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주 어려운 등비급수의 활용이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출제될 확률은 좀 적다, 이렇게 예상되어지고요. 어찌됐든 그 얘기는 여러분이 등비급수의 활용을 대비하는 방법은 뭐로 충분하다? 기출문제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은 등비급수의 활용이 막 정말 몇 수십 문제 이상이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시더라도 아마 수능 대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 별표가 있잖아요. 28번이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의 활용 문제죠. 상당히 빈출 주제입니다. 역시 4점짜리에 여러분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 문제가. 선생님 이제 해설 강의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즉슨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다? 그 얘기는 문제 자체가 완전 고난도는 아니다. 단 계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다.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럼 문제는 뭐야? 시험 보는 중간에 가장 쉬운 아이디어를 딱 찾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 찾았어. 좀 복잡해. 설령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계산을 끝까지 해내야죠. 그럼 계산을 끝까지 할 때 유의할 점, 이런 부분을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은 1이고 세타가 0을 향해 갈 때 코사인 세타의 극한은 코사인 0은 1이니까 1이야. 부정형 꼴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우리 9월 모평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서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아마 25번이었던 것 같은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문제였잖아요. 덧셈 정리가 지금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8문제야. 그 얘기는 덧셈 정리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아마 덧셈 정리와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 함께 섞여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시험법이 적분법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적분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적분법 하면은 한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나옵니까? 정적분의 활용에서 등장할 겁니다. 우린 정적분의 활용에서 뭘 배웠냐면 넓이를 구하는 걸 배웠고요. 부피를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점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배웠죠. 거리 또는 뭡니까?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이 중에 한 가지 소재가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소재가 단독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만약에 쉬운 3점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미적분 고유의 영역입니다. 바로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일 거예요. 우리가 수학2의 적분에선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죠. 얘는 뭐 100% 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단독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문항 안에 숨겨져서 어떤 계산 방법으로 등장할 거냐. 즉 1번과 2번이 함께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2번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꼽아드리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독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다른 단원 내지는 다른 개념과 함께
함께 출제가 될 겁니다. 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결국은 얘를 뭘 물어보는 거야? 함수를 추론해내는, 즉 우리 미분법 단원에서 뭡니까? 도함수의 활용 문제와 함께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얘를 풀어내는 과정 안에서도 뭐가 쓸 수 있다?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수열의 극한을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하면 만약에 미분법에 3문제가 나왔다? 그럼 적분법에 이렇게 3문제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미적분 고유 영역을 선생님이 쓰진 않았지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맞습니다. 급수와 정적분입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하는 그 계산, 미적분 고유의 영역이지만 사실 여기 26번 기존에 출제된 부분을 보시면 등비급수의 활용, 얘도 하나의 또 급수의 영역이잖아요. 얘하고 이 급수와 정적분이 같이 8문제밖에 안 되는데 같이 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봐요. 대신 만약에 급수와 정적분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도 나왔는데 걔도 나왔어요? 걔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건 아주 쉬운 게 나올 거고요. 그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 안에서 뭡니까? 역시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얘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기출문제는 기본이고요. 우리 여러분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완벽하게 여러분이 섭렵하셔야만 9월 모평과 수능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6월 모평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29번, 30번 얘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생소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걔는 표현이 생소한 거지 기존에 나왔던 형태입니다. 어디에 등장했었니? 얘는 기출문제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얘는 우리 연계문항이라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적분에서 연계문항은 다 3점짜리 몇 개만 있었지 4점짜리가 EBS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9번, 30번하고 거의 아이디어가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은 똑같다. 그런 수능 특강 문제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출하고 수능 특강 역시 수능 완성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미적분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우리 가형, 나형 있던 시절에 그 가형이었죠. 그때 30번에 항상 미적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했었는데 이게 올해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미적분이 완전 예전처럼 너무 힘들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 기출문제를 막 4년 전, 3년 전, 30번, 정답률 0점 몇 프로, 거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지 않아도 뭐 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기출에서 너무 힘든 것 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EBS에서 하고 있는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Q 미니 모의고사, 뭐 7대 함정 그 정도만 여러분이 섭렵하셔도 미적분은 충분히 대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도 좀 할 얘기가 있죠. 자, 기하 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적분에 비해서는 기하가 살짝 평이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일단은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풀이가 막 3줄, 4줄 복잡하게 가진 않아요. 아이디어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런데 역시 특징이 있죠. 2차 곡선과 평면 벡터 지금 4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한 가지 개념으로 딱 이제 뭐 2가지 개념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다 보니까 이제 문항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죠. 공간 좌표와 공간 벡터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옛날, 그죠?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입니다. 네. 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요게 맞는 단원이죠. 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주로 등장하느냐. 우리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삼수선의 정리 있죠. 삼수선의 정리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 이명각하고 함께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100% 출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정사형입니다. 이게 공간 도형의 얘기였다면 공간 좌표에서는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쉬운 2점짜리 이런 걸 일단 제외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애 방정식이 있죠. 일단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요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죠. 얘가 단독으로 한 문제 딱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아니면 이 친구하고 이면과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사형과 함께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8문제잖아. 2문제, 3문제, 3문제가 될지 3문제, 3문제, 2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시문항을 예전 이제 이번 수능에 대한 예시문항이 있었잖아요. 그 예시문항을 보시면 30번 문제가 구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정사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30번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얘가 설 자리가 우리가 지금 나온 30번이 뭐였습니까? 바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얘가 어디 이동할 수 있다? 3점짜리로 이동하거나 쉬운 4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하는요. 전년도에 우리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년도엔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를 지금 잘못 썼잖아요. 그때는 단원이 이랬어요. 이렇게. 공간 벡터라고 있었다고. 근데 얘가 뭐야? 없어졌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 너무 힘들게 과거에 막 진짜 5, 6년 전에 막 30번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배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기출문제에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출문제 정답률 엄청난데 물론 이제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는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하는 EBS 교재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일단 6월 모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나오진 않았다. 여기서 더 힘들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간도형에서 너무 어렵게 막 과거의 기출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